오늘은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정보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은 더블 역세권 우장산숲 아이파크는 어떨까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오늘 제공하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5월 1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1순위 청약이 12일, 그리고 13일이 1순위 기타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5월 11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특별 공급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기간 안에 맞춰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시면, 위치를 보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곡 역세권에 입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수는 총 576세대 중에 이제 분양 세대는 많지가 않습니다. 242세대이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중소형의 규모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간단히 해보면은 화곡역이 있죠. 5호선입니다. 5호선 화곡역하고 이제 화곡역에서 마곡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마곡지구의 주요 업무 단지 R&D 센터죠. R&D 센터의 간접적인 이제 직주 근접의 수혜지로 떠오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화곡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호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향후에는 서부광역철도 원종 홍대선이 이제 화곡역을 지나서 가양역을 지나서 홍대역까지 이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정산숲 아이파크 바로 위에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분석을 하면서 이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함께 이 우정산숲 아이파크의 가격 분석을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뭐 주거 단지로서 아주 쾌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화곡역 자체가 이제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변모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지가 좋아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서구 자체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계속해서 살펴본다면, 우선은 장점적인 부분은 이렇게 어린이 공원을 가운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 이상 정도 돼야지 중앙공원을 이제 크게 형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뭐 5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중앙에 이렇게 어린이 공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적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장점 이외에 이제 단점적인 부분은 단지 배치도를 봐도 너무나 이렇게 오밀조밀한 모습입니다. 양쪽으로 좀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아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채광 효과에 따른 단점적인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어린이 공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1순위 자격 조건을 간단히 보시면, 1순위 해당 지역을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우정산숲 아이파크는 전체 100% 가점제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예치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8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로 공급이 되는 우정산숲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장산숲 아이파크 평면도를 5구A 평면도 하고 두 가지만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좀 세대수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분양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공급 물량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A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7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냥 보편적인 평면도입니다. 3베이의 평면도인데 요새는 이제 4베이로도 많이 뽑는데 아주 그렇게 혁신적인 평면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 좀 장점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5구 타입인데 이렇게 현관에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팬트리 공간처럼 되어 있는데, 팬트리는 아니고요. 이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좀 넓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창까지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방 같은 경우에 5구제곱미터이긴 하지만은 이제 옷장이라든가 그리고 파우더룸을 이렇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은 3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욕실 같은 경우에 2개로 구성이 된 보편적인 평면도라고 보여지는데, 장점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입구 쪽에, 현관 쪽에 창문이 있는 부분, 그리고 5구제곱미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옷장과 그리고 파우더룸을 넣었다는 것은 장점적인 이제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74 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총 20세대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5구제곱미터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전에 5구제곱미터는 이제 창이 있었죠. 이쪽에 창이 있었는데 창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5구제곱미터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74 타입도 3베이 형식으로 뽑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렇게 혁신평면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방이 3개이고요. 그리고 욕실이 2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구제곱미터를 약간 확대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파우더룸하고 옷장이 이렇게 구비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A 타입의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총 23세대의 분양 물량이 있고요. 4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84 타입 같은 경우에 A 타입은 4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빠진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가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5구 타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창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방이 이제 안방하고 작은 방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알파룸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4개의 방을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도 작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방의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이제 옵션적인 부분을 본다면 주방 같은 경우에 히든 주방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알파룸을 넣지 않고 주방을 이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상 옵션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두 번째 옵션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알파룸을 넣지 않고 수납 광화형이라고 해가지고 더블 팬트리형으로, 지금 현재는 팬트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팬트리가 없는 점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유상 옵션을 활용한다면 이제 팬트리가 2개가 이렇게 생기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파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자녀가 뭐 한 분이신 분들은 이렇게 팬트리 형식이나 히든 주방형으로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래서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 구성이 굉장히 잘 빠진 이제 혁신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분양 가격을 살펴보기 전에 강서 힐스테이트 33평형의 이제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5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 5월 4일 한국감정원 기준, 그리고 2020년 5월에 국토교통부 기준의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한 자료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출처를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봤을 때 가격이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도부터 2016년도, 2017년도 해가지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의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본다면
2020년 2월 달에 거래가 꽤 있었는데 10억 초반대의 가격부터 11억 원까지의 가격이 실거래가 됐습니다. 이 자료는 팩트입니다. 그냥 기반 팩트의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가격이 비싸다, 낮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 가격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이제 11억 2천만 원에 17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장산숲 아이파크의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 ABC 타입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분양 가격을 본다면 이제 7억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만 원 선이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억을 넘지 않는 8억 9천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가격 비교를 한 강서 힐스테이트와 84 타입을 비교해 본다면 강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넘어갔죠. 그래서 아주 가격이 이 우장산숲 아이파크의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강서 힐스테이트와 비교를 했을 때 강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지이긴 하지만 이미 5년이 지난 아파트이고 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신규 아파트인 우장산숲 아이파크가 역세권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또 이 아파트를 흑성 리버파크 자이 하고의 분양가를 좀 비교해 본다면 다소 또 높은 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분양을 했던 호반 목동 서밋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도 84 타입 같은 경우가 이제 호반 목동 서밋 같은 경우에는 8억 선이었거든요. 8억 7백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반 목동 서밋도 4월 달에 이제 모집 공고가 났는데 그거와 비교하면은 좀 비싼 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역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역세권의 가치는 충분히 지니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 신청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마 당첨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세대가 너무 작고 역세권이라는 장점 그리고 향후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우장산숲 아이파크에 대한 분양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세권의 가치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향후에 그리고 여기 추가로 하나 더 신설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첨 확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주택 구매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단히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